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 시험 본 109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 실무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데이터가 DB가 백데이터가 진짜 시험 백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2주 후에 확정 답안 발표할 때,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마 21일 월요일쯤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백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는 건 진짜 시험 백데이터가 아니고 기존의 기출문제, 예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냥 거래처 같은 것만 조금 일부 변경해서 일단 우리 시험 보는 거 이제 한번 실제 시험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로 가지요. 그럼 여러분은 DB가 없어요. 없이 어떻게 하냐? 그럼 일단 지금 DB는 한 2주 후에 나오니까 그때 받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되겠죠? 아니면 그냥 기존의 108회나 107회 거 그 DVD 열어가지고 거래처가 좀 다르면 다른 데로 입력하면 되니까, 센스껏 하면 되니까. 센스 없는 분들은 그냥 확정 답안까지 기다리세요. 자, 넘어갑니다. 첨부전자고요. 제조 및 도소 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23년도 회계 기간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고 문제 순서대로 하래요. 1, 2, 3, 4 순서대로 해야지 나는 문제 5번부터 할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꼬이면 자기 손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사항도 한 번쯤은 정독하시라. 근데 한 기출문제 두세 번 풀었다 그럼 볼 필요 없죠. 타계정 대체는 적요 입력해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면 걸어라.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된 과목을 활용해라. 새로 만들지 말고. 1번 갑니다. 제품을 판매했다가 아니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 20%를 당조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결론은 돈을 일부를 미리 받은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선수금이죠. 그럼 당조예금 102 당조예금. 이건 일반 전표 열면 되겠죠. 일반 전표면 사실 기출문제 풀이 할 정도는 입력 방법은 당연히 아시리니까 솔직히 입력 제가 안 보여드려도 상관없지만 또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자, 일단 문제를 띄워놔야지. 자, 1월 22일 012. 자, 일단 그리고 시험 볼 땐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입력돼 있는 게 있으면 채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저는 DB가 이번 시험 게 아니니까. 자, 일단 어쨌든 다시 돈 들어왔다. 들어오면 차변 당조예금 102. 금액은 800만 원에 20% 826 1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은 선수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한강물산. 자, 이렇게 거래처만 뜨게 만들었는데 또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선수금 아무 문제 없죠. 일단 거래처 동방불패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 대손된 거죠.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대손 처리했대. 대손 직전 충당금 잔액이 400만 원 있대. 자, 여기서 우리 시험 친절하니까 이게 써있지. 만약에 이게 안 써있어, 그냥 가로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서 찾아야 돼요? 안 찾아도 돼요? 무조건 찾아야지. 원래 이게 써 있으면 고마운 건데 안 써 있어도 알아서 스스로 조회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손 충당금. 그리고 또 유형자산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알아서. 만약에 시험에서야 이렇게 문제로 다 주어지지만 진짜 실무에 나가면 누가 알려주냐? 진짜 실무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려줌 이러죠. 안 알려줌. 누가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데 있으면 훌륭한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차피 평생 직장 개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자격증 따는 거에 급급한다. 요령 피고 공부한다. 그럼 나가서 눈물 바가지로 100배는 흘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고려하지 말래요. 만약에 대손세액까지 공제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지죠. 부가세 예수금도 나와야 되죠. 만약에 이게 3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없애줘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외상매출금부터 없애줍시다. 날짜가 어디 갔어? 3월 25일 0325.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부터 없애줍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동방불패였었는데 금액이 1300. 그리고 차변에 일단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라. 이때 대손 충당금도 대손 치는 게 아니라 108 플러스 1번 108 플러스 1번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저한테 배운 거고 센스 있는 거죠. 10.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요 금액이 400이었대. 그럼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죠. 대손 상각비. 이것도 대손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물론 그래도 돼요.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오는 거랑 835 딱 치는 거랑 다르지요? 다르지요?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 10대 개만 외우면 됩니다. 10대 개. 이거 모른다. 그럼 이 이론하고 실기 강의 회계 1급부터 들으러 오세요. 꼭 들으러 오세요. 이것도 못 외우고 실무 나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직렬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대손세까지 대손세 공제까지 적용한다면 차변에 부가세 수금이 나온다는 점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이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래.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있었다면 2000cc 보이자마자 불공제인데 이런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엔진 교체 후에 77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차량 운반구에 원가에 산입하는 거고,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수선비 차량이지. 차량 유지비. 우리 전산회계는 차량 유지비 좋아하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되죠. 차량 유지비. 자,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리고 이 승용차 수리비는 불공제 사유죠. 불공제라고 할게요. 불공제 사유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매입 매출 전표잖아요. 이거 매입 매출 전표죠. 매입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은 어떻게 되죠? 54 불공이죠. 이거 모르면 파이팅해서 이론 강의랑 기본서 열심히 보세요. 근데 지금은 현금 영수증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현형 이고 불공제 사유다. 이럴 때는 바로 이 문제,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에 그냥 적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니까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 그냥 차량 운반구나 차량 유지비 적는 거고, 대변에 뭐 돈 나간 건 당좌예금이니까 이거 중요한 거 일반 전표예요. 6월 30일 0630 시험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나간 게 770만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끝.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용차인데 2000cc지 1000cc 이하구나. 1900이 아니라 이게 화물차나, 만약에 화물차 수리였거나 아니면 1000cc 이하 1000cc까지 승용차였다. 이럴 때는 매입 매출 전표죠. 매매라고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매매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그때는 현과라든가 아닌 카과라든가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그냥 과세죠. 매입 과세. 이렇게 적어야죠. 그냥 화물차였거나 1000cc 이하 승용차였으면 매입 매출 공제 가능하니까, 그때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매입 매출 전표에 현과 카과 과세로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증빙도 증빙이지만 불공제 사유니까 일반 전표에 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대신 세금 계산서였으면 54 불공으로 입력,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정도가 돼야 세무 2급 수준의 공부가 된 거, 합격 여부를 떠나서. 솔직히 우리 수험생은 합격이 중요하죠. 일단은, 그죠? 합격이 중요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분야의 취업이나 실무에 나가서 또 이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알았다가 나중에 실무 나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욕 먹을 때는 김종화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칭찬 받을 때는 김종화한테 배웠던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넘어가요. 7월 달에 이사회에서 7월 12일 날 결의했던 중간 배당, 그리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없네. 현금 배당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적어 놨대요. 근데 그 중에 세금 15.4% 원천 징수. 이런 것도 나왔네. 계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저 문제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저 파일 지금 띄운 거예요. 저도 지금 띄운 거예요. 어제 그 다운 받아 놓고 카페에 올리고 실시간으로 이론 강의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 그냥 띄워 놓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오늘 회계 2급 1급 하고 그리고 세무 2급 찍는 거라 문제는 뭐 나왔는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근데 어쨌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뭐 1억이고 15.4%니까 1540만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뭘 주면서 뭐 이전에는 2월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에서 빼가지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써놨던 거예요. 결의할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다 오늘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세금 떼는 거 원천징수 세금 떼는 걸 254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254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103 보통예금 끝. 아, 조회를 왜 알았지? 모르겠어요. 위에 다 써있는데. 아, 이거 7월 25일날 이게 돼 있었나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근데 확인하지 말래도 여기 미지급 배당금 써있는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날 7월 12일 가보면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12일 가봐도 어차피 없는데 25일날 뭐 다른 거 빼고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그럼 차변으로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줍니다. 그게 1억이었죠. 1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에 먼저 세금 떼는 거 15.4%. 왜 15.4%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잖아요. 소득세가 14%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20%. 그럼 1.4%. 그럼 결국은 15.4%지. 14%에 1.4니까 15.4% 1540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 지급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만약에 주식배당금이었다면 그건 다르지. 전혀 다르지. 주식배당금이었다면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주였죠. 이제 미주. 그럼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했으면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액면을 초과한 게 있으면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까지도 자유자재로 그냥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세무이고 공부를 한 거지. 그죠? 근데 이걸 설명 듣고도 뭔 소리야? 미주가 누구냐? 네, 미주 TV에 나오는 애는 아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액면 1000만원짜리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요즘 사채 많이 나와요. 요즘에 할증 발행했고 대금은 보통예금 들어왔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일단 11월 5일날 사채 발행하면 일단 대변에 자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사채 그리고 중요한 건 사채는 반드시 액면가로 적어라. 액면가액이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차변에 돈 들어왔는데 보통예금 들어왔죠. 들어온 돈이 1085만원 10850. 그리고 차변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차액을 사채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사채가 적혀요. 사채 할증 할증이죠. 할증.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했으면 할증이고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면 할인이죠. 보통은 할인이 나오는데 할증 나왔죠. 할인이 나오는데 할증이 나왔네. 만약에 할인이었다. 그럼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만약에 보통예금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950만원이다. 그럼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진짜 공부한 거지 합격되고 말고는 나중 얘기예요. 이렇게 공부가 돼 있으면 합격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그죠? 사채 잘 나옵니다. 요즘 상환도 나와요. 사채 상환도 이자 발생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강의 들으시면 책에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 발행 이자 지급 상환까지 나오는 것도 예제를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일반 전표 끝났네. 자, 메인 매출 전표 바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 관련된 거죠. 자, 타계정 대체 걸어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명 적어라.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라. 적절한 과목 등록된 과목 활용해라.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하단 분계까지 처리하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전자여부 입력할 때 전자입력 1번 반영해라 이거죠. 자, 갑니다. 취득가액 5200 감가상각 누계가 3800 짜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어. 그럼 매출과세 11번이죠. 매출과세. 그리고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라. 왜냐면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 요거까지 반영한 걸로 봐라 이거지.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상각하고 지금 7월이면 한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그럼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또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각할 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가 이거 다 써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표를 적으래요.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1100만원에 팔았어. 그리고 외상 미수금에 써있네.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108 외상 매출금 쓰면 안 되죠.
120번 미수금 써야 됩니다. 미수금 써야죠. 왜? 기계니까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7월 18일 메인 매출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를 열고, 저도 문제 넘겨야지. 문제 넘겨놔야지. 그 다음 7월 18일 0718. 그리고 매출 쪽에 과세, 매출 과세 11번이죠. 매출 쪽이 왼쪽에 있죠. 매입 쪽 오른쪽이고, 매출 과세 11번. 품명은 기계, 장치, 매각 이런 식으로. 물론 품목은 채점 안 하니까 안 적어도 되지만 진짜 실무에서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습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꼭 적으시고 1100. 그리고 거래처가 우리가 천부인가? 로라전자, 로라 상사. 그리고 전자이어 1번.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전자이어 1번. 분계 혼합 3번. 그리고 기본 세팅. 자, 부가세 수금은 냅두면 되죠. 그런데 제품 매출은 아니잖아요. 기계를 파는 거잖아요. 그럼 기계 장치로 바꿔주고, 중요한 건 금액도 원가로. 원가 얼마냐? 5200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변 반대쪽 차변에 기계 플러스 1번. 기계 플러스 1번 207 이런 센스. 이것도 센스입니다. 이거 여기다 대고 감가 치고 엔터 치고 엔터 화살표 내려가지고 아 기계 여기 있구나 이렇게도 물론 되죠. 물론 되지만 그냥 206 플러스 1번 이런 센스.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돼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이 얼마였냐? 3,800.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아야 돼. 차변에 돈 들어와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랬죠. 미수금. 요 금액이 문제 얼마나 했냐면 세금 계산 여기 있네. 1210만 원. 부가세랑 합쳐서 1210만 원. 근데 차 대변이 안 맞아. 차변이 50100, 대변은 53100. 대변이 커. 나간 게 많아.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 뭔가 써야죠. 차변에 쓴다는 건 손해봤다는 얘기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됐죠. 자, 확인해 볼까요? 물론 확인 안 해도 되지만, 자, 말로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구한다. 말로 하면 어떻게 구해요? 처분 금액에서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죠. 처분가 마이너스 장부가입니다. 이때 장부가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죠. 이걸 술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처분 금액이 아까 여기 1100만 원이잖아요. 1100만 원 만 단위로 빼기 장부가에 원가가 5200이고 감가상각 누계가 3800이죠. 그럼 5200에서 3800 빼면 1400이잖아요. 결국 1400짜리를 1100에 팔았지. 1400짜리를 1100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300 손해죠. 그래서 아까 300 손실 나왔잖아요. 300 손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미수금이고, 그죠? 처분 손실 300만원 나왔고, 됐죠? 기계 반대쪽에 감가상각 누계 206 플러스 1번 207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됐죠? 넘어가고, 그 다음 얘는 또 뭐 되냐? 영업부 어쩌고니까 800번대 힌트겠죠? 긴지 아닌지 모르겠고, 기여 아니요. 충청도 말인데 기여 아니요. 비품을 주소나무한테 구입을 했고요. 법인 명의로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다. 가수금, 대표자 가수금 처리하래. 즉 법인 명의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표자 개인 명의에서 돈을 지급했대요. 그럼 결국은 대표자 개인의 출자금처럼 가수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대표자로 처리하래. 이상하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비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비품이지 뭐. 이건 800번대 아니겠네. 예를 들어 비용이 발생하면 800번대라는 힌트인데 여기서는 비품이니까 이건 필요 없네요. 어쨌든 날짜가 그리고 여기 참 여기 보니까 어디야? 지출 증빙 어쩌고저 7월 30일 돼 있고 60만 원에 6만 원이고 그리고 수소나무 여기도 소나무라고 써 있었지. 괜히 봤네. 자, 입력합시다. 날짜 7월 30일. 그리고 증빙이 증빙이 현금영수증이지. 증빙이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과죠. 증빙이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과예요. 증빙이 현금영수증 현과. 그래서 현과 매입쪽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죠. 그중에 현과 현금과세 61번이죠. 61 품명은 아까 비품? 비품 왜 이래? 키보드 하나를 잘못 적었네. 비품 뭔지 모르겠으나 비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건별 가과 현과. 건별 가과연가는 공급대가니까 여기 공급대가 60만원에 6만원에서 66이잖아요. 66 그죠? 66만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라지죠. 그리고 거래처가 소나무였지 아마. 소나무였고 분계는
대표이사 어쩌고저쩌고였지. 그럼 혼합 줘야 되죠. 혼합 주고, 자, 일단 부가세 대거금은 자동으로 뜨고요. 냅두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수금, 가수금을 써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거래처를 대표자로 적어주랍니다. 대표자로. 요거까지 바꿔줘야죠. 그래서 자, 현금과세 6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비품이고, 대표자 대표 이름이 써 있으면 이름 쓰면 되는 거고, 넘어가죠. 다음이 세금계산서다. 종이 세금계산서래. 전자가 없어. 그죠? 종이 세금계산서예요. 이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이것도 또 오랜만에 나왔네.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창고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라. 이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는 안 나왔는데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리고 제 교재에 있었어요. 한동안 안 나올 때도 교재에 써놨었어요. 실기 강의 참조하세요. 오미순 부동산한테 받은 거고, 임차료 150만 원에 15만 원짜리 외상.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 건 아니었나 보네. 그죠? 외상 미수금이니까 얘는 못 받았다? 그럼 나는 오미순 부동산에서는 못 받은 거고, 나는 안 준 거지. 미지급이지. 나는 결론은 미지급했던 거예요. 미지급했던 거. 자, 일단 갑시다. 중요한 건 일단 8월 30일로 갑니다. 0831로 가서, 자, 일단은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과세 50일,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죠. 그리고 자재창고 임차료, 이거는 어차피 시험 볼 때 채점은 안 하니까 입력 안 해도 상관없다고는 했어요. 그리고 150만 원에 15. 거래처가 오미순인가 그랬죠? 있나? 있다. 있고 전자는 아니죠. 종이였잖아요. 건너뛰어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줘야죠. 혼합. 그리고 기본 세팅이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임차료인데 자재창고인가? 500번대 줘야 되나? 그죠? 자재창고니까 500번대. 여기 아까 딴 건 없었죠. 자재창고니까 자재, 원재료. 자재가 원료나 재료 막 이런 거니까 500번대를 줘야 되겠죠. 10월 30날 받았네. 그렇지. 8월자로 된 걸 10월 달에 받은 거예요. 어쨌든 500번대 임차료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변은 돈 안 준 거죠. 미지급금. 여기서 다시 얘기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오미순에서는 미수금 못 받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못 받은 거지만 우리 회사는 첨부잖아요. 첨부 입장에서는 돈 안 준 거예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안 했고요. 자, 50일 과세에 임차료 500번대를 줘야 되고 미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미지급 비용은 안 써있네. 그죠? 안 써있죠. 모르겠어요. 차변에 비용 항목이 있으니까, 물론 제조원까지만. 미지급 비용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미지급 비용 쓴 사람은 이의신청 해야죠. 이의신청 해봐야죠. 근데 미지급금이 맞다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죠. 어쨌든 근데 미지급 비용 쓴 사람은 이의신청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익이 예정이었지. 이익이 예정 때 누락했던 걸 확정 때 반영하는 거,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 줄에 어디든지 대고, 상단에 보면 어디 갔니? 하도 안 하니까 여기 있다. F11 간편집계 및 기타, 여기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이 삼각형, 역삼각형 눌러보면 예정 누락분 있잖아요. 예정 누락분. 이거 몇 달 만에 하네, 진짜. 몇 달 만에. 예정 누락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확정신고 개시년월이죠. 즉 이익이 예정하고 확정인데, 확정이 몇 월에 시작이죠? 10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2023 10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확인 딱 누르면 되죠. 그럼 여기 누락이라고 반영되죠. 누락이라고 반영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고 싶으면 부가가치로 가서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10월에서 12월 30일을 딱 열어보면요. 매입 쪽에, 여기 매입 쪽에 예정 누락에 150만원, 우리 지금 한 게 150이잖아요. 요게 반영됐죠. 이렇게 예정 누락분 12번 줄 매입 쪽에 예정 누락분에 반영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아니요 할게요. 그냥 나가고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락자 글자가 떠야 돼. 여기 간편집계 및 기타, 간편집계 및 기타 여기입니다. 여기 눌러서 예정 누락분 요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Shift F 누르라고 그랬는데 Shift F는 안 해도 돼요. Shift F를 누를 필요 없고, 여기 간편집계 및 한 다음에 요거 누르면 돼.
앞에 Shift F5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언제 외워?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고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자, 또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이네. 그럼 자,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세관,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이건 말 그대로 수입이죠. 55번 수입. 그리고 위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나 아까? 현과 이런 거. 이거 과세. 뭐 이건 입력 다 했지만 과세 예정누락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해드렸죠? 넘어가.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수입. 자, 수입으로 다시 와서 부가세는 보통예금 지급했다.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는 생략할 것. 요즘 우리 시험이 너무 친절합니다. 이게 다 써있어. 원래 이게 안 써있어도 당연히 이 부가세, 세관한테 부가세 내는 것만 처리하고, 이 자산 원재료인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자산을 인수할 때, 재고자산 인수할 때 처리하면 되거든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한테 부가세 낼 때 받는 거예요. 그것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200만원 내는 거, 2천만원짜리고 부가세 200만원 내는 거, 인천세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말이 안 써 있어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써 있어.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은 다 써 있으니까 좋겠지만,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요.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런 걸 하나하나 누가 옆에서 알려주냐, 써놨냐? 안 써놓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신입사원 채용하면서 경력 20년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웃긴 놈들이죠. 아니, 신입사원 뽑는다고 월급 적게 주려고 신입사원 뽑는다면서 경력은 한 20년씩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지. 그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9월 28일 수입세금계산서 수입, 여기 수입 55번 그리고 분명은 뭐 원재료인가 뭐였지? 어디 갔니? 원재료였죠? 원재료라고 쓰고, 물론 채점은 안 하니까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공급가액이 2천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세관 줘야 됩니다. 인천세관.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입력 1번 주고, 분계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부가세만 뜹니다. 원재료 쓰는 거 아니에요. 줄 바꾸고 대변에 보통예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거 말고 또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통관 수수료 있다. 통관 수수료인데 숫자나, 아이 참, 수수료 통관 수수료. 그리고 간혹가다 또 뭐 있더라. 통관 수수료 말고 운반 비용 있죠. 운반비 막 이런 게 만약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같이 지급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부분은 원재료 원가에 산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에다 분계를 추가해야 됩니다. 200만 원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있었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밑에 원재료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다른 게 있다면, 그래서 차변에다가 밑에다가 지금은 안 되겠지만 줄 바꿔버리면 끝나지만 안 되겠지만, 여기 차변에다가 원재료를 여기 한번 해볼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원재료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만약 3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해줘야 돼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제 임의로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수입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세관, 거래처를 세관으로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 자, 수입 꼭 기억하시고, 딴 건 필요 없고 넘어갈까요? 자, 또 있어. 되게 많다. 이번에는 또 뭐다냐, 또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전자세금계산서고, 영업부에서니까 800번대라는 힌트겠지.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 접대 사유라는 게 떠올리죠. 813 접대. 그리고 일단 메인 매출 전표니까 이건 불공제 사유구나 라는 걸 눈치챘죠. 선물 세트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어. 세금계산서 받으면 원래는 50일 과세입니다. 그죠? 그러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럼 눈치학상 54 불공이구나. 그죠? 50만원 현금 결제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지급했대요. 홍삼 선물 세트 됐죠? 자, 해가지고 9월 30날 위에 거 보지 마시고 매입 불공 54 분명은 뭐 거래처 추석 선물. 시험 볼 때는 여기 적요라는 채점 안 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적어라. 수량도 있네. 수량 이왕 있으면 적어라. 왜냐하면 실무에 요런 거를 습관을 잘 들여야 실무에 나가서도 요거 안 먹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천백화점, 전자입력 전자여 1번, 사유
거래처 접대잖아요. 접대는 4번인데 여러분 못 외웠으면 F2번 눌러서 접대. 승용차 3번, 접대 4번. 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개. 요거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몰라. 어쨌든 접대는 4번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주시고,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 기본 세팅 원재료지만 지금은 접대잖아요. 접대비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아까 뭐 50만원 현금이었죠. 현금으로 일단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끝. 됐죠. 그리고 여기서 됐죠. 접대비 800번대고요. 불공이고요. 사유는 뭐 아까 됐고,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만약에 이게 원재료 매입처였다. 원재료 매입처였다. 그럼 이거는 500번대 접대비죠. 500번대. 800번대가 아닙니다. 이건 813이고 800번대고 이건 500번대를 줘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매입 매출 전부 끝났죠? 끝났네. 그 다음 부가세 신고인데, 부가세 신고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됐죠? 특히 유튜브는 시간이 더 짧게 보나봐. 30분은커녕 10분도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일단 요거 부가세부터는 끊었다가 부가세하고 결산까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